자, 1번에서 옳은 것은 했고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겠다.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1번은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했을 때는 한 사람 명의로 해도 된다. 아닌데 공동명의로 해야 되고. 3번은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한 물건의 매매계약을 했을 때 100% 다 거래 신고하는 건 아니죠. 임목이나 광업재단 이런 건 빠지니까요. 중개대상물에 들어가지만 거래신고 대상 물건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공이 대행할 수 있죠. 있다. 이 출제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 내용을 막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다 없다 그냥 아주 쉽게 출제하려고 그래요. 쉽다는 건 출제하기가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관계없어. 그건 신경 안 써. 그냥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외국인 취득 특례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를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다죠. 이건 아직 안 배운 건데 알아두셔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거 하면 따로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기억번은 지분인데 변경이라고 돼 있으니까 변경이겠죠. 지분인데 정정도 있어요. 변경이니까 변경되는 거고. 기한 나오면 어때요? 기한은 조건 기한할 때 기한이죠. 지면 조금 할 때 조자예요 이게. 조건이 안 나와서 지금 몰라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변경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은 뭐죠? 면적, 지면, 면적인데 이건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로 나왔어? 변경으로 나왔으니까 변경이 되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중도금, 돈 나왔죠. 돈. 이건 변경이죠. 다 변경이죠? 답이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136페이지 가보셔요. 거기 제일 위에 가면 가로 1번을 큰 별표하세요. 가로 1번. 136페이지 가로 1번을 큰 별표하시자 이거지. 요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문제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지문이 많이 등장해요. XX 다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거래신고는 거래신고대로 해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고요. 거래신고는요. 거래신고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고자 하는 제도니까 관련 없죠. 그래서 아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데 이것도 별도로 해야 돼. 할 적에 그게 거래 신고하는 그 목적물이 토지일 때는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은 신고사항에서 어떻게 제외된다는 거 했었죠. 제외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허가 받으면서 그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번 설명드렸어요. 이제 좀 있어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야. 3번. 그때 가서도 자, 그 다음에 요 1번 가로 1번만 보세요. 가로 1번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오른쪽에 가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서 별표가 3개 돼 있죠. 꽤 나와요 시험에 이 양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40페이지 가면 제목을 한번 구경하고 올게요. 140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140페이지 아니고 141페이지예요. 14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죠. 제목이 이게 노란 서류예요. 우리 아까 했던 노란 서류.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오십니다. 이제 137페이지는 아까 하얀 서류예요. 그러니까 신고사항 몇 가지예요? 7가지. 그걸 적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이거라는 얘기죠.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 지금 보고 있는 서류는 요 7가지가 적히는 서류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처음에 나옵니다. 매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요게 인적사항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보면 매수인도 그렇죠.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똑같죠. 전화번호까지. 그게 칠판에서 뭐게요? 요거죠, 요거? 네, 오케이. 자, 근데 하나 좀 체크할게. 거기 보면 주소란에 있잖아요. 주소란에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까? 표시해요. 주소 칸에 적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기출문제예요. 주소란에 주소 적어요, 당연히. 주소 적고 끄트머리에 뭘 더 적어요?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을 주소란하고 전부 다 이렇게 형광펜 칠해 놓으셔야 돼. 거래 지분 비율은 어디에 기재한다? 주소란.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매수인 칸에서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있죠? 요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금 조달 또는 입주 계획서를 지금 함께 제출하냐 아니면 옆에 있는 것처럼 별도로 제출하냐 아니면 제출 안 하냐 셋 중에 하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건 함께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한테 제공받아서 함께 아까 뒤에서 봤었던 노란 서류를 함께 제출할 때는 앞에 제출에 체크하시는 거고 제공받지 못했고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서 내겠다고 하면 별도 제출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없음 칸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일까요? 유격주, 조과주, 법인주가 아닐 적에. 그죠? 그때 해당 없음이지. 또 유격주, 조과주, 법인주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이 국가 등일 때도 해당 없음이죠. 거기도 제외돼 버리잖아요. 신고사항에서 매수인이 국가 등이 포함되면. 그죠? 그렇지. 오케이. 그런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조달계획서나 입주계획서를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금 적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들어오냐 따로 들어오냐 이거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있죠. 형광펜의 별표예요. 매수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국적과 거기 남아있는 매수 용도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레저용인지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체크. 외국 사람일 때만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있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적용되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규정은 왜 이건 만들었냐면 통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지금 보는 것처럼 요 항목을 통해서 통계가 잡혀요. 여기서도. 그런데 여기도 잡혀. 이거 통계가 목적이야.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 건, 공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30일 내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해야 돼요. 그 외국 사람이 이거 하게 되면 통계가 여기서 잡히니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또 하게 할 필요가 없어. 통계 이미 잡혔으니까. 그래서 이게 적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문제 풀 때 5번 지문. 아까 1번 문제 5번 지문. 그게 여기하고 관련돼 있다고. 매수 용도 요거 체크하는 것 때문에. 이게 통계 잡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중개사 사장님 나오죠? 중개사 사장님은 요거 중개사 사장님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7가지가 다 나오는데 벌써 이제 2가지 나왔어요, 지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제일 위에 가면 종류라고 나오죠. 종류. 그쵸? 종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종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종류가 있었죠. 종류. 요 종류가 뭘까요? 토건 공지예요. 옆에 있는 거 보면 토지의 동글뱅이, 건물의 동글뱅이. 그 밑에 보면 공급경의 동글뱅이, 옆에 전매의 동글뱅이. 그 네 가지라고요. 종류가 토건 공지 이렇게 하잖아요. 옆에 그 네 개만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게 종류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제목 보세요. 소재지, 지목 또 뭐예요?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요게 요거잖아요. 요거 소재지, 지목, 면적. 요거죠. 세부적으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 아, 요것도 적어주는구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제목이 뭐예요?
계약 대상 면적. 계약 대상 면적도 적어주는구나. 이것도 면적이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밑에 작성 요령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6번에 네 줄을 마구마구 밑줄을 긋고 별표를 치십니다. 동그라미 6번은 읽어보겠고요. 세부적 내용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먼저 소재지는 적을 때 어디까지 적으셔야 돼? 지번까지 적는 거죠, 소재지는?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집합 건물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번까지 적어갖고는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호수까지 적어야 되겠다는 거지.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첫째로 끝에 가면 지목이나 면적 나와요. 이러한 지목이나 면적은 뭘 보고 적어주죠?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니까 토지 대장 보고 적는다고 나온 거죠. 둘째 줄에 보면 자, 건축물의 면적은 뭘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이죠.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는 건데 둘째 줄 가로 아래에 있는 게 그렇게 잘 나와요. 둘째 줄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집합 건물의 경우는 호수별 무슨 면적을 적어주죠?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적어준다는 거고요. 그 밖의 건축물은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단독주택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밖의 건축물이다 그랬을 때는 뭘 적어주죠? 연면적.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집합 건물이 지읒자로 시작하잖아. 지읒자로. 그러니까 무슨 면적? 전용 면적. 지읒자 돌림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가 연면적.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이게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자,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나타나요? 등기부죠. 갑구에 나와요? 울구에 나와요? 표제부에 나와요, 여러분. 표제부. 강철희 선생님 최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제가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이고, 그거고. 거기까지만 딱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실게요. 위로 올라가시면 동그라미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써져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인데 그 물건별 거래 가격 보시면 옆에 저기가 좀 잘못됐어요. 근데 물건별 거래 가격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박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자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을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물건별 거래 금액이니까 부동산을 3개 거래했다고 해봐요.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그러면 적을 때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적는다 이 말이야. 물건별이니까 따로따로 적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그렇게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급계약과 전매라고 나오죠. 공급계약은 분양받은 아파트 같은 거 얘기하고 전매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팔아먹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건 이제 완벽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 그래서 옆에 보면 공급가액 얼마. 세 가지 나눠서 지금 씁니다. 그 세 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급가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요. 옵션 비용 동그라미. 선택 비용, 옵션 비용. 그 다음에 추가 지불액. 그 세 가지로 나눠서 적습니다. 그게 뭐예요? 공급계약이나 전매의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세 가지요. 이건 아직 완벽한 건물이 아니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8번 작성 요령에서 동그라미 8번 내려가 보셔요. 그래서 동그라미 8번 별표 치시고 이제 다 읽어볼 거예요. 보면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아까 2억, 3억, 5억 이렇게 적는다고요.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도 각각의 금액을 적어주는 거죠. 이거 합치면 안 돼요. 그거 포인트고. 그 다음에 최초 공급 계약 또는 전매 계약의 경우 이렇게 나오죠.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세 가지로 금액을 나눠서 적죠. 공급 가격은 분양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 비용, 그러니까 옵션 비용. 두 번째가 옵션 비용. 아까 봤죠? 선택 비용. 자, 세 번째는 셋째 줄에 있는 추가 지불액.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적어준다고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까 위에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넷째 줄에 보시면 요 경우에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집어넣는 금액을 적는다고. 포함이야. 핵심이야.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가보실게요. 제일 위에 가면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나오죠. 거기는 이제 합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을 때는 뭐 합칠 것도 없지 뭐 한 개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아까 3개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거래했다면 총 실제 거래 가격에다는 10억을 적으신다. 합쳐서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계약금 얼마 언제 중도금 얼마 언제 잔금 얼마 언제 적는 칸이 있죠. 오른쪽에. 예. 그래서 밑에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고 전체 금액을 적는 걸 누가 몰라요? 근데 특히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에 뭐예요? 합친 금액을 적는다고 돼 있죠? 거기 합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맞춰보세요, 여러분. OX 하는 거예요, 지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왜 틀렸어요? 종이란 말이 있으면 합계란 말이 꼭 와야 돼요. 합계. 그 빠지면 틀리다고요.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예감이. 예. 예, 잘하셨어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실거래가잖아요. 그 8번이 물건별 거래 금액 요거고 9번이 뭐였어요? 총 실제 거래 가격이었죠. 그게 실거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 앞쪽에 보면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나왔죠. 이 총 실제 거래 가격 하면서 이거 세 칸 나온 거 있었죠. 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7가지 신고사항 중에 안 나온 거, 안 본 것은 딱 하나 있죠, 지금. 조가 뭐예요? 조건기한이죠?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자, 밑에 가시면 10번 밑에 가면 11번 있죠. 1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이라고 돼 있죠. 조건. 여기 요거지 뭐. 그러니까 다 자 보세요. 이게 하얀 서류잖아요, 다. 자, 그런데 그 위에 10번 있죠. 10번은 하나만 보고 갈게요. 종전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그 종전부동산이라고 돼 있는 10번 바로 밑에다가 입주권이라고 써주세요. 입주권. 종전부동산. 입주권. 여기서 얘기하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전부동산 개념이 나오는 것은 입주권이라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들이 있는데 헌 빌라 가지고 새 아파트 받는 거예요. 헌 빌라. 헌 아파트 갖고 새 아파트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자, 그랬을 때 종전부동산은 빌라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적어준다는 뜻입니다. 옛날 종전부동산이 아파트일 때는 몇 평짜리 아파트였다 그런 거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전부동산 나오면 아파트 분양권은 관계없어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입주권의 경우에만 요 10번을 적어주는 거예요. 바뀌는 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만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2번 문제 풀어보시고 지금 2번 문제. 자, 답은 쉽네요. 3번이죠. 예, 그래서
1번 아까 설명드린 거고 2번도 1번은 보세요. 이 부동산의 종류를 적는 칸이 있을 때 토건 공지에서 건축물일 때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도를 적으시라 이 말이에요. 종류를 적을 때. 그래서 거기 뭐 공동주택이다 뭐 무슨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적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일 때니까 전용면적만 나와야 되죠. 공용면적이 같이 나와서 틀리다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물건별 그러면 2개 이상을 함께 거래했을 때도 각각의 금액을 따로따로 적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니까 맞죠? 5번은 처음 보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보시면 돼요. 공급계약이다 그러면 뭐죠? 분양받은 거. 이랬을 때는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쵸? 건물 지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 공급계약 건축주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빌라 같은 걸 분양계약을 체결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계약이에요. 준공 전,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체크 표시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양을 할 때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죠. 선분양이 뭐예요? 짓기 전에 다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거고 후분양은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거죠.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그거 체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분양이잖아. 결국은 전체가 분양인데 처음으로 계약하는 걸 분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앞쪽은. 근데 분양이 두 가지가 있죠.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다.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거지.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임대차 신고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여러분한테 자료를 따로 다시 나눠드린 게 한 장짜리 있었죠. 응? 붙여놨습니까?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받으세요. 받으시고 기존에 저번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한 장짜리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붙여놓은 거야 안 붙여놓은 거야? 그 사이에. 있지도 않죠. 있지도 않아 지금. 그 안 붙여놓으면 돌아다닌다니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자 찾으셨어요? 어디다 붙여놓냐면 146하고 147 사이에다 요렇게 가운데다 붙여놔야죠. 붙이셨어요? 안 붙여놓으신 분들은 저 뒤로 가서 손 들고 계세요. 자, 임대차 신고는 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내용 자체는 별거 없어요. 자, 첫 번째 이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는 거. 그럼 요 주택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 들고 계시지 말고 나중에 붙이시라고. 그러면 들고 계시면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100% 없어져요. 100%. 응? 가방 싸다가 툭 떨어졌는데 떨어진지도 모르고 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하는 게 임대차 신고. 그럼 여기서 주택이 뭐냐? 이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을 얘기한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된다.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이에요? 네. 상가인데 실질적으로 미장원 잔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주택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일지라도 전입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보호된다니까요. 넓어요. 여기 하나고 대표적인 게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무시하세요. 안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신고 대상 금액이라고 적힌 거 있죠. 신고 대상 계약. 이게 작년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건 여전히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보증금으로 쳤을 때 6천만 원 초과하면 신고 또는 월세 기준 했을 때 30만 원 초과일 때 신고. 그래서 63빌딩으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63빌딩 이렇게. 63빌딩 이렇게. 응? 그러면 자 해볼게.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만 원짜리.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야. 오피스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임대차 신고무가 있다 없다? 신고무가 있다. 뭐 때문에? 70만 원 때문에.
이건 아닌데 이게 넘어갔어. 둘 중에 하나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돼요. 물론 이제 주택에 들어가야 되죠. 실질적으로. 두 번째요. 빌라인데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0만 원이. 자,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3억에 20. 빌라. 빌라는 쪽이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그런데다가 3억에 요것 때문에 있는 거죠. 이건 없는데. 그래서 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할 건데 그랬네. 또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보증금 6천에 월세가 30이에요. 자,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옥씨. 이제 귀신 다 되네. 초과 들어가면 안 돼. 초과 안 되고 이제 초과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초과하면 이게 안 들어간다고. 넘어가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요거 했고 임대차,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이것도 30일이에요. 신고하는 거고 어디 가서 신고하냐면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에 가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관청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거기요 주민센터 거기에다가 이제 맡길 수 있으니까 실제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예.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일단은 신고관청은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일단은 근데 이제 신고관청에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관청이 아니라 주민센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센터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검증해요. 보니까 1000에 70 들어왔어. 근데 그 오피스텔은 투룸형이 돼서 보통 1000에 100이더라 이 말이죠. 이거 옹털이네. 이건 거짓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이걸 따져봐요? 신고관청. 이렇게 거짓 신고임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돼요. 30일 내 임대차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이게 임대차 신고물을 위반하면 뭐가 됐든 백과에 백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지. 여기가 핵심인데 임대차 신고 누가 해야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리 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써줬어. 또는 월세계약서를 써줬어. 그러면 임대차 신고를 중개사가 해야 돼요? 결코 아니다는 거지.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 가로 3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어요 그게? 가로 3번에 있죠? 가로 3번에 당구장 표시가 핵심이라고요. 중개사는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달에 처음 오셨어요? 거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새로 없어요. 받으셔요. 저기다 가서. 빨리 갔다 오세요. 임대차 신고는 중개사가 전세나 월세 계약서 써줘도 중개사는 없고 여기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이때도 실무적으로 보면 원래 공동신고지만 임대인이 안 쫓아가지. 바쁜데 임차인이 혼자 가서 해요. 보통. 이거예요 보통. 임차인이 하는데 주민센터 가서 전세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시오 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알아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 안 가잖아. 임대인한테 이제 전화 뭐나 이거 임대차 신고하는데 뭐 이거 내용 맞냐고 물어봐. 그 임대인에 전화 한번 받고 끝이에요 그냥. 그게 단독 신고의 실무적으로는. 그럼 중개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 그것까지 봤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임대차 신고사항이죠. 그렇죠? 가로 4번 임대차 신고사항 암기사항인데 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인적사항이죠. 임대인과 뭐요?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이 뭐 세부적으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인데 이 안에 거 틀리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그러면 돼요. 물자는 뭘 것 같아요? 물자는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의 뭐 종류, 오피스텔이나 빌라냐 아파트냐 이런 거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소재지 뭐 이런 건데 세부적으로 안 물어봐요, 여러분. 들으시라고 제가 읊어주는 거예요. 소재지, 그 다음에 면적, 종류 이런 거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임대해 놓는 게 뭐 어떤 물건인지를 갖다가 신고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보자가 뭐예요? 세 번째 거. 보증금하고 뭐예요? 월세죠, 월세. 보증월세. 자, 갱자는 뭘 것 같아요? 갱신요건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1등이라고 그랬는데 일자가 뭐냐면 계약일 할 때 일자예요. 계약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놓치시면 안 돼. 계약 뭐예요? 기간. 계약 기간. 2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 기간 이런 거. 계약일, 계약 기간 이렇게. 그래서 인물을 보니까 1등이구만 이렇게 암기. 그런데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은 어떻게 돼요? 부인들이 절에 오른 날에는 실제로 중이 어떻게 해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부인들이 절에 오른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요 부가 뭘 같아요, 이거? 부가 부동산의 소재 지번이 근데 이거 똑같은 맥락. 인자는 뭐예요? 아이고야. 이거 똑같은 맥락. 그 다음에 날짜는요? 요거하고 계약 기간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차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완벽히 같지는 않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지 이거. 보증 월세지. 임대차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요거 하나 더 들어갔네. 갱신요건. 그런데 이걸 보려고 온 거예요 지금. 임대차 신고사항에 중개사 있어요 없어요? 중개사는 신고문도 없지만 신고사항에도 안 들어간다고. 자, 조건기한 있어요 신고사항에? 없지요. 조건기한 없잖아요. 없어요. 조건기한.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요. 두 가지 써놔야 되죠? 중개사 X, 조건기한 X 이렇게 써두시라고요. 옆에다가 S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요. 요거.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본다. 출제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본다.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요. 됐죠? 가로 8번 가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안 했다. 변경신고 안 했다. 가로 8번. 임대차 신고 안 했다. 변경신고 안 했다. 해제 신고 안 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 가로 8번. 어떤 제재를 받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출제될 게 요거 하나 있다. 빼먹었는데 만약에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보증금 1000에 70이에요. 월세가. 1000에 70으로 2년간 계약했었거든요. 2년 뒤에 보증금 1000에 70 그대로 2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실무에서 질문이 되게 많아갖고 구청에서 맨날 문자 와요. 응? 제발 좀 홍보 잘해갖고 자기들 귀찮잖아요. 이게 계약은 뭐 연장 계약 들고 와가지고 임대차 신고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안 하면 막 홍보 많이 돼가지고 안 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하니까 다 와. 근데 보니까 계약 조건이 바뀐 게 없어. 근데 처음 하는 경우는 이제 신고해야 되는데 계약 조건이 바뀐 게 옛날에 신고했는데 바뀐 게 없어. 그때는 변경 신고 안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거 와서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내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쪽 페이지 보면 앞쪽 페이지 가보세요. 앞쪽 페이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제일 끝에 당구장 표시 있죠. 별표 해주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라고.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별표하시라고. 동그라미 3번 밑에 당구장 표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조건이 종전 조건하고 그냥 연장하는 것일 때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오케이. 그것이 출제될 것 같다고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기본서로. 요약집으로. 148페이지. 붙여놓으세요. 안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도망다녀요.
그리고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어요. 풀로 딱 붙여놔야지 안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교재는 148페이지 외국인 특례를 지금부터 순식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 보는 게 뭐 낯설지 않은 그렇게 돼버렸죠. 자,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 외국 사람은, 자, 가로 1번. 어떤 사람 외국 사람이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칠판 보지 마시고. 가로 1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 글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지에 외국인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동그라미 1번처럼 나온다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 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 사람도 외국인에 들어가. 동그라미 2번이 외국 회사예요. 자, 동그라미 3번. 한국 내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데 하면서 동그라미 3번에 무슨 얘기하냐면 기업, 니은, 디귿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데, 한국에 차려진 회사인데요. 구체적으로 뜯어서 보니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 차지하고 있거나. 이거 니은번이네, 이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 자, 디귿번이 두 개죠.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회사가 출자를 했거나, 한국에 차려져 있지만 회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지배하는 회사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디귿번 뒤쪽에 가면 한국에 차려진 회사이긴 하나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특히 동그라미 3번 잘 나오고. 이거 말고 뭐 국제연합 또는 국제기구, 외국 정부 싹 외국인에 들어가니까요. 웬만하면 다 외국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여기 있는 거 토건 공지에 대해서, 그쵸? 네 가지에 대해서 제일 끝에 거 중요합니다. 소유권 취득, 이 형광펜이에요. 소유권 취득 가로 3번에 가로 3번인가요? 소유권 취득 거기가 형광펜이에요. 가로 3번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긴 해도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을 취득해요. 저당권 취득해요. 그때는 관심도 없어. 어느 때나 조금 신경 써요? 소유권 취득. 그것도 취득일 때 관심을 가져요. 취득. 외국 사람이 땅을 팔든지 말든지요. 관심이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소유권 취득할 때나 규제한다는.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외국인 등은요. 한 몇 번 읽으면 그래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로 3번은 착각할 수 있다고. 정말. 그래서 제일 핵심은 지금 순간에 가로 3번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출제됐냐면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취득할 때 이걸 규제하는 거니까 이전, 양도 이때는 적용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10회 때 출제됐어요. 10회. 지금부터 22년 전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취득. 이전 양도일 때는 적용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33회 때는 나오지 않겠는가.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 거의 핵심. 예. 그 다음에 이제 규제하는 거 보면요. 이게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규제하는 거 보면 땅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받은 게 제일 세게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좀 이따 나와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도처럼 외국 사람일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 땅덩어리가 있다. 땅덩어리. 그래서 시험에서는 허가받는 땅덩어리 4군데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매년 나와요. 매년. 허가받은 땅덩어리 4군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1번에 허가대상 지역에서 별표 3개 돼 있잖아요. 거기. 자, 첫 번째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지리산. 그 지리산에 풀어놓은 게 반달곰. 반달곰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살려보려고 야단이지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다. 굉장히 드물어요.
뭐 수달도 어느 지역, 수달도 좀 멸종위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달.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디 지정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그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생태경관보존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은 갈대숲, 뭐 습지대, 늪지대 이런 거.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좀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굉장히 드물고요.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좀 있고. 그 다음에 군사와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좀 많겠죠. 전방에. 이것도 허가받는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뭐요? 허가받는 땅이에요. 문화재 보호구역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뭐요? 허가받으시라. 다시 특별한 야생 군사 문화는 허가받으시라. 이게 앞에다 이 특별자를 붙인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야생 생물 그냥 보호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야생 생물 보호구역은 멸종 위기의 정도가 좀 약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건 허가 대상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러면 XX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써놨나 안 써놨나 모르겠네. 밑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죠. 거긴 아니라고. 야생생물 뭐라고 하셔야 돼? 특별보호구역. 이걸 내면 아마 수험생들이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폭동을 일으킬 거야 아마. 예? 이거. 근데 거기 여러분 폭동에 참석하면 안 되지. 맞춰버려야지. 자, 그 다음에 네 군데 암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런 네 군데 땅에 들어가면 허가 신청을 넣어서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데 허가 신청을 갖다 어디에 넣냐 그러면 땅 소재지 시군구청이에요. 그래서 심사기간이 15일이죠. 내주고 안 내고는. 이때 허가를 내줄 수도 있지만 안 내주고 불허가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허가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허가 내주게끔 이제 하긴 합니다. 근데 불허가 날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넘기셔가지고 150페이지 가로 5번 있죠. 150페이지 가로 5번을 별표를 치시고 만약에 허가 대상 땅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도 없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약이 효력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2학년 2반으로 처벌받겠죠? 그게 핵심.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이 외국인 특례상에 허가받아라 이것은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인 거야. 무효가 되는 걸 봤을 때.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그죠? 효력 규정인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효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2학년 2반으로 형사처벌 받잖아. 근데 외국 사람이 이 규정을 알까요? 모르니까 중개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지 않게끔 허가받게끔 하실 것 이 뜻이에요. 취지 자체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면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두 줄 있죠? 허가 신청 들어가면 며칠 안에 심사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15일이고 동그라미 4번 밑줄 그어진 거 보시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근데 사실 이런 땅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지 뭐 의심스러워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 땅인데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그 외국인 특례상으로도 허가 대상 땅이야. 그러면 두 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워낙 센 제도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온 내용인데 대비를 또 해주실 필요가 있다. 밑줄 그는 거 있잖아 지금. 밑줄 그는 게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152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 박스를 시험에서 잘 내요. 거의 외국인 특례는 여기서 낸다고 할 정도예요. 지문이 대부분. 그러면 박스에 보시면 외국인 특례에 따르면 자 외국인 등이 자 요 칠판 보시고 토건 공지에 대해서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죠. 외국인 등이 토건 공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은 인정돼.
근데 정책을 할 때 참고하려고 사후적으로 취득했다고 신고하도록 한다고요. 사후신고예요, 사후신고. 목적이 뭐라고요? 통계를 뽑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 참고하려고. 그래서 취득을 막는 건 아니에요. 해. 취득을 하는데 나중에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이제 취득할 때 신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서 쓴 날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 전 숫자 물어보겠죠. 네. 어제도 이제 수업 끝나고 복도에서 수험생들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못 들을 줄 알고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뭔 얘기하면 중개사법 공법 두 개를 탁 찍어서 얘기하더라고. 뭔 놈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숫자만 나오면 자기는 그냥 경기 일으키는데 저걸 어떻게 다 암기하냐고 하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다 암기합니까? 한 대까지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한 대까지 하고 가는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연필이 이렇게 그렇게 돼서 이제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암기하고 가요? 암기 중에는 뭐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반복이 계속되면 머리에 어딘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60일이에요. 그래서 60일 내 취득 신고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예. 언제부터 60일이죠? 계약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가 좀 센 걸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증여도 소유권 취득하죠. 또 뭐가 있어요? 교환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그런데 아무리 외국 사람이지만 토건 공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외국 사람도 해야 되는 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일 내에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신고할 때 신고서 양식을 보니까 매수인이 외국 사람일 때는 매수 용도 체크하게 돼 있죠. 국적까지 반드시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가 일단 잡혀버리죠. 통계 잡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통계가 잡히니까 매매일 때는 다시 또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문제 지문에서 5번, 1번에 5번 지문 있잖아요. 그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1번에 5번 지문. 이거. 예. 이게 센 거예요. 외국인 특례는 60일 내에 하는 건데 뭐. 그러니까 매매 그러면 무조건 이거예요. 외국 사람이라도 매매 그러면 이렇게. 그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계약 외 원인이니까 상속이 제일 많은 거죠. 상속. 그 다음에 또요. 경매.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온 건 경매였고. 그 다음에 합병. 상속과 합병. 요게 포괄승계에서 배우시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경매 말고 환매. 환매권 행사 있고. 또요. 판결 있죠. 판결. 확정 판결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축제하더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6개월 내에 취득 신고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6개월입니까?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여기서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그렇게 배우시죠?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개시일 이렇게. 6개월 내 취득 신고. 6개월 내 취득 신고할 걸 안 했다, 늦게 했다, 곧단 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국적이 바뀐 경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A예요. 근데 여기 부동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부동산을 판 게 아니고 국적만 자, 미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우리는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양이 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야 된 거예요. 국적만 바뀌었지만. 일단은 국적이 바뀐 때부터 언제까지요? 6개월 내 신고. 6개월 내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시험은 60일이냐 6개월이냐 300과냐 100과냐 이런 거 물어봐요. 계약이냐 계약의 원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맨날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단골. 다 있죠? 자, 이걸 치우고, 그러면 치우고,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두 가지. 엄청난 거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엄청난 걸 한다고 그래. 여러분이 조금 이제 잠을 깰려나? 엄청난 걸 할 텐데, 맞춰보세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합니다. 맞아요? 왜 들렸어요? 예, 취득일 그러면 안 돼요. 계약일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맞췄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맞추는 게 진짜 맞추는 거잖아요. 언제나 조심하시라고. 자, 두 번째. 여기가 지금 과태료잖아요, 과태료. 그렇죠? 벌금 물린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벌금은 전과 생기는 거예요. 과태료가 싼 거야. 그래서 과태료 물린다고 해요. 이거 신고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입니다. 벌금 아니고요. 자, 세 번째. 과태료 물리는 건데 이 외국인이 과태료 물을 상황이 됐어요.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해서. 그랬을 때 자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수하면 그 박스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박스 밑에 그 당구장 표시 있는 거. 자수하면 뭐요? 광명을 찾게 되는데 용서를 받게 될 수 있죠. 감경, 면제 해줄 수 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시험 낼 게 없어요. 한 문제를 무조건 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 낸 걸 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아직까지 안 내고 지금까지 참는 것도 굉장한 능력 같아요. 안 내고 이렇게 참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비밀 알고 있어. 비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발설하지 않고 꾹 담아두는 것도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뭐 비밀 같은 게 있어서 살짝 얘기하면 비밀 그거 알아내려고 저한테 막 아주 비밀을 저한테 불게 만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걸 얘기를 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비밀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안 가르쳐줘요. 희한하더라. 그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요. 자기는 절대 얘기 안 해. 그런데 남의 비밀은 다 수집을 해, 이렇게. 대단한 거죠, 진짜.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고요. 출제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출제 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고 쉴 텐데 밑에 가시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 자, 신고관청에 가서 취득신고 해가지고 신고 확인서를 갖다가 받든지 아니면 신고관청에 가서 허가신청해서 허가증을 받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허가증을 내주거나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 줬을 때는 그죠? 시도지사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게 돼 있고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자료를 또 국장한테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제출이지만 뭐 보고라고 해도 뭐 다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리게 돼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올릴 때는 신고관청이 신고 확인서나 허가증을 준 신고관청이 국장에게 관련 자료를 갖다 제출한다, 건너뛴다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기출문제 이거예요. 하여간 점핑하면 안 돼. 지켜야 돼. 두 번째, 요 제출은 매달 제출합니까? 매달 제출하는 거 아니죠. 분기별로 제출하는 거 분기 3달에 한 번.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많겠어요? 아니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건수가 많겠어요? 부동산 실거래 건수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그건 매달 그건 보고하는 거지만 이것은 분기별로 보고해. 분기가 끝난 때부터 1개월 이내 제출이야. 1개월 이내란 말이 있으니까 매달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출받고 또 뭐예요? 1개월 내 또 제출이죠? 그럼 이걸 낼 때 매월 1회 제출한다. 매월 1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치. 얘하고 얘 두 개를 딱 대비하셔야 돼요. 매월 1회 그러면 안 돼요. 매월 1회는 거래신고. 매월 1회는 거래신고. 그런데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어때? 세종시장은 독특해. 얘는 신고관청의 지위도 있고 시도지사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어. 합쳐진 거야 이게. 그래서 바로 누구한테? 여기다 신고하면 여기서는 바로 누구한테 제출하면 돼요?
국장한테. 언제까지 제출할 것 같아요? 분기별이죠. 그러니까 분기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 제출이죠.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게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읽어보시다. 자, 문제 3번. 문제 몇 번에? 4번 풀어보시고. 문제 4번. 음. 1번이 답이네. 그쵸? 1번은 사원 또는 구성원의 딱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뭐야? 외국인이란 뜻이죠. 그런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에 들어가죠. 2분의 1 이상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30일이 아니고 얼마예요? 60일이지 계약이니까. 3번은 합병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60일이 아니고 6개월인 거죠. 그거 물어보는 거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60일이 틀렸네. 4번 아까 나왔던 거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는 필요 없죠. 적용되지 않죠. 아예. 그래서 4번 X. 5번은요. 국적 바뀌었을 때도 신고해야 되죠. 신고문가 없다고 쓰니까 X죠.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니다.